운동량, 충격량, 정리까지는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정리가 일단 이게 이제 운동량, 충격량, 정리고 F 델타 T라는 충격량이 M 델타 V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난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M1인 애가 V1으로 잘 가다가 앞에 가고 있는 V2를 때려 박으면 이 자식이 V1 프라임이 되고 이 자식이 V2 프라임으로 변해버리면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작반의 관계니까 전체적으로 전에 갖고 있었던 M1 V1 더하기 M2의 V2가 M1의 V1 프라임 더하기 M2의 V2 프라임이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랑 그 다음에 이 반발계수라는 건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를 식으로 쓴 거니까 가까워지는 속도는 충돌이 일어나야 되니까 V1 값이 더 커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얘가 크면 충돌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V1 빼기 V2고요. 멀어지는 속도는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인데 여기 반발계수 요 식이랑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연립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게 되면 충돌한 다음에 이 자식의 속도를 연립해서 계산할 수는 있는데 이 계산이 귀찮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혹시나 이제 충돌이 나왔을 때 충돌 상황이 나왔을 때 쓰십시오. 치트키 같은 거니까 그냥 쓰시고 실제로 못 쓰게 하는 학교도 있대. 치사하니까 약간 치사하잖아. 원래 이제 이 반발계수와 이 두 개의 조건을 주면 그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반발계수가 이제 1이거나 아니면 0부터 1 사이거나 0이거나 이런데 이 경우에는 이 운동량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까지도 보존되는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잖아. 그러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식이랑 반발계수랑 운동량 보존을 가지고 충돌한 다음에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두 개를 연립한 그 결과를 V1 때린 놈의 낮은 속도는 원래 자기 속도에서 빠지는데 이만큼 1 더하기 반발계수의 M2의 충돌할 때의 상대 속도가 되겠죠. 이 V1 빼기 V2가 충돌할 당시의 속도니까 멈춰있는 걸 10으로 때리는 거랑 100으로 가는 걸 101로 때리는 건 101로 다쳤어도 얘가 100이었으면 상대 속도가 1밖에 안 되니까 충돌의 효과가 작은 거야. 힘이 조금 되는 거야. 그리고 맞은 놈의 낮은 속도는 V2에다가 맞았으니까 더해지겠죠. M1 더하기 M2에 1 더하기 2에 M1에 V1 빼기 V2 이런 식이 됩니다. 편하니까 그냥 갖다 쓰는 게 편합니다. 1학년 들어가면 영재학교 1학년 때 운동량 파트를 배우는데 그러면 이제 충돌한 다음 상황을 막 예측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이 식을 경기영재학교는 쓰지 말라고 했대. 요식을 쓰지 말고 푸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입학한 애가 카톡 왔더라고. 캐캐 그 식 쓸 거면 증명하고 쓰랍니다. 캐캐 분수 왔더라고. 좀 약간 반칙 같은 식이지만 우리는 되게 편하니까 요식을 일단은 입학할 때까지 쓰시고요. 그래, 그럼 나중에 속도가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어떤 애가 만약에 질량이 M인 놈이랑 질량이 3M인 놈이랑 이런 관계라든가 질량이 M인 놈이랑 질량이 M인 놈이랑 이 자식이 V로 가서 때려 부닥치는 경우에 이 좀 특별함이 있죠. 얘는 이제 갖다 부닥치면 얘는 결론이 어떻게 나니? 얘가 정지하고 얘가 V가 되지.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거지. 얘는 어떻게 될까? 이 자식은 충돌이 일어나면 이 자식의 나중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원래 자기 속도에서 빠지는데 둘의 질량 합에다가 1 더하기 반발계수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게 되는 거잖아. 지금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V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얘는 어떻게 되니? V2 프라임은 원래 멈춰있던 애가 더해지는데 4m의 2에 M의 V 빼기 빵이니까 2분의 플러스의 2분의 V죠. 뭐 계산하지 않아도 얘는 알 수 있지. 왜냐면 반발 계수라는 게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인데 이 반발 계수가 1이 완탄이라면 충돌할 때 V로 부닥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자식이 2분의 V를 되튕기면 얘 2분의 V가 돼야 이게 멀어지는 속도가 V가 되는 거지. 계산하지 않아도 이제 플러스 2분의 V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자식은 이 다음에는 어떤 충돌이 생길까? 그러니까 요 자식은 잘 나오는 충돌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 속도를 식을 연립해서 찾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이 되면 그 다음 상황은 이게 이렇게 줄에 매달려서 진자처럼 이렇게 얘를 갖다 올렸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V로 부닥친 다음에 둘이 같은 속력을 가지고 멀어진 거잖아. 조금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또 충돌이 일어날 건데 이 진자의 주기라는 거는 실의 길이에만 관계하니까 충돌이 일어났던 그 지점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겠지. 그럼 또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속도를 계산할 때는 또 반발 계수랑 운동량 고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기성 있는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야. 그러면 V1 프라임은 원래 자기 속도가 쭉 가다가 어떤 상황으로 부닥치는 거야? 요 자식이 2분의 V, 요 자식이 2분의 V인데 얘가 M이고 3M인 요 자식이 두 번째 충돌인 거잖아.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원래 자기의 속도에서 빠지는데 완탄을 하고요. 3M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V1 빼기 V2인데 V1은 2분의 V고요. 빼기에 V2는 속도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2분의 V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V야? 자, 얘가 마이너스 V가 나오면 얘를 계산해봐야겠지만 계산할 필요 없이 얘는 얼마? 1이겠지. 멀어지는 속도가 역시 얘가 V로 가면 얘 멈춰있어야만 하잖아.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는 얘기죠. 이렇게. 요걸 반복하는 거지. 아니? 요걸 반복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충돌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질량이 M이랑 3M이 나오면 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요 질량 관계는 좀 진자의 경우에 재밌는 충돌을 하는구나. 진자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진자가 아니면 이런 식이라면 원운동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여기다가 3M짜리 하나 두고 여기에서 M자리를 삥 굴리면 부닥쳐서 이렇게 했다가 이쪽에 가면은 이렇게 됐다가 어우 헷갈려. 이렇게 어우 못 보겠다. 동그라미 잡고 이렇게 바 같은 거에다 묶어놓고 땅 돌리면 땅 됐다가 둘이 이제 같은 속력으로 몰렸다가 여기서 속도가 일어났다가 또 때리고 나면 다시 또 2분의 V로 갔다가 가게 되면 이 자식 멈추고 이 자식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니? 야 근데 춤 같은데 춤? 춤 같은데? 걔 너무 멋있던데? 여기 춤잘 추는 애 없니 여기는? 지원이 잘 추는 애 없어? 지원이가 좀 쳐본 적이 있어. 옛날에는 추더라고. 춤을 정말 잘 추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세종예술 여기 들어갔는데 걔가 세과형 1기였는데 1기 학교 축제할 때 단독 무대로 춤을 췄대. 그냥 학원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공부만 하던 여자애였는데 이런 특별한 애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넘겨보시면요. 네, 중간에 82페이지에 그 중간에 이 식이 보이죠?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있죠? 이 식은 너희들 팟빵이니까 암기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그 연립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식이 써있지? 이 식 써있으니까 놓고 암기하시고. 그럼 이 반발 계수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를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어떤 애는 이제 h만큼이 있는데 얘가 떨어져서
이 반발계수가 이제 1부터 0 사이의 값이니까 이 자식이 처음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H1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겠지. 이게 반복하게 되면 이 자식이 움직이는 총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 땅바닥이랑 부딪힐 때 반발계수가 완탄이면 무한대가 될 건데 완탄이 아니라 일반적인 충돌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니까 그럼 얘가 땅바닥에 여기 와서 부딪혔다가 얘가 튀어 올라갈 때 속도가 이 속도에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 높이가 낮아진 거. 그 얘기는 이 반발계수가 가까워지는 것분에 멀어지는 값인데 가까워지는 건 루트의 2주 h 제로였을 거고 자연학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h1밖에 못 올라갔다는 거는 루트의 2주의 h1이 멀어진 속도겠지. 네. 그러면 제곱 때리면 h1이라는 건 2제곱의 h제로잖아. 그치? 그럼 전체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h0에다가 2의 h1에다가 2의 h2에다가 이거 쭉 더할 건데 이 자식의 h0에 2의 h1이라는 값은 2제곱의 h0고 그러면 h2라는 값은 2제곱의 h1이 될 거잖아.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 값은 2의 4승의 h0가 될 거잖아. 그럼 여기에 2의 4승의 h0, 2의 6승의 h0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 값을 싹 다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야? h0에 2의 h0에 2제곱의 2, 4승의 2, 6승의 총총총 이걸 갖다가 더하면 되니까 이 값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빼기 r분의 a죠. 1 빼기 r이 얼마야? 2제곱에 2제곱? 그치? 요 값이 합일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답의 형태가 거기 있는 것처럼 1 빼기 2제곱에 정리하면 1 더하기 2제곱의 h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뭐야? 극한의 개념으로 이제 이동거리가 요 값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충돌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똥똥똥똥 하는 그 시간도 어떤 함수의 극한으로 다가갈 건데 그 값도 뭐 해보시오. 마찬가지로 뭐 반발계수식으로 하면 처음에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t 제로면 그 다음에는 뭐야 속력을 이렇게 식으로 하면 gt 제로인 거고 올라갈 때는 gt1 이런 식으로 하면 반발계수가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지? 처음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이만큼, 그럼 얘는 전체 시간이 t0에다가 2t1에다가 2t2에다가 쭉 더할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식 집어내면 이 답이 얘는 이제 제곱이 빠지는 형태가 전체의 시간이 될 겁니다. t제로가 뭐 gt겠죠. 그런 식으로, 오케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기초에 필요한 것들은 버려버리시고 읽어보시고요. 오늘 불꽃놀이 하나? 네. 오늘 서울 불꽃놀이 뭐 이런 거 하잖아. 축제? 내일인가? 오늘인가? 화요일이니까 오늘 같진 않은데 뭔가 이번 주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요새 불꽃놀이도 막 엄청 멋있지 않냐 불꽃이? 드론쇼 같은 거 보면 드론쇼 막 하늘에 막 그런 거 있을 때 막 애들이 막 조종하고 있을 거니까 막 EMP 툭툭 튀어가지고 개판 나고 막 부닥치고 하면 되게 멋있을 텐데 또 떨어지고 해킹해가지고 막 한 놈만 폭발시키면 막 연쇄 폭발 일어나고 나쁜 생각은 안 되죠. 그 다음에는 평면상의 충돌인데요. X나 Y나 85페이지 나와 있는 거 X, Y를 따로따로 운동량 고정을 때리면 되는데 직선에서의 운동량 고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사항들이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거로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 질량 중심의 운동량은 질량 중심. 질량 중심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뜻은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 보존된다랑 똑같은 말이야. 이게 뭐가 되냐면 어떤 애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어떤 애가 있고 여기에 어떤 애가 있고 이 자식을 시간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 있다가 이 자식이 여기까지 왔어. 조금 이따 여기 있다가 충돌이 일어나. 얘가 있다가 이 자식이 이쪽으로 가. 조금 있다가 얘는 멈춰 있는데 이 자식이 이리로 가. 이런 식으로 질량이 만약에 똑같은 애가 얘가 이쪽으로 V로 다가오면 이 자식의 전체의 질량 중심은 mm이니까 여기였을 거잖아. 네. 여기 있는 애가 전체의 질량 중심이니까 EM이라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여기까지 오면은 질량 중심도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는 이런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mv였고 얘는 정지해 있었는데 이거를 질량 중심의 개념으로 하면은 EM짜리가 2분의 V로 간다는 거랑 뭐 같은 말이겠지. 조금 있다가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질량 중심이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될 거고 이런 식이 되면 질량 중심이 여기에 있던 애가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이란 말은 전체의 질량 중심도 질량 중심의 운동량도 보존되어야 한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한 놈이 작용이면 또 다른 반작용은 이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와 방향이 똑같으니까 운동량이 변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럼 전체 하나로 보게 되면 전체 하나의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 보존된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좀 예쁘게 한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뒤쪽에는 연습 문제는 그럼 숙제가 열심히 되면 될 것 같은데요. 2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까? 24번. 잠깐 시간을 줄 테니 24번만 풀어보시죠. 저번에 했는데요. 했어? 아 그러면 24번이 그때 이때 문제가 뭐였니? 이게 던질 때 어떤 속도를 갖다가 이게 연쇄적으로 쓱 변하니까 어떤 순간의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나중값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관례라고 했잖아. 기억나니 그게? 아,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흔히 운동 방식이라고 부르는 게 MV가 M 빼기 델타 M V 빼기 V 더하기 델타 V 더하기 델타 M의 V 빼기 이게 MV가 MV고 M 델타 V고 델타 M V고 델타 M 델타 V고 이거고 이거 맞습니까? 그럼 요마요가 날아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델타 MB가 어딨어? 델타 M V가 어딨습니까? 두 번째 거랑 얘가 날아가고 이것도 날립니다. 작으니까. 그러면 요마를 넘기면 M 델타 V가 델타 M V가 돼서 이게 흔히 로켓 방정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뭐 그런 놈인데 보면은 전체 질량이 M인 우주선 로켓가 V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날아가는데 바깥으로 연료를 이 우주선에서 바라볼 때 U의 속도로 던지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던지면
우주선은 약간 빨라졌겠지. 원래 속도에서 델타 V만큼 빨라졌겠지. 질량은 좀 줄었겠지. 요놈의 질량만큼. 오케이? 그럼 요놈은 얘가 만약에 100인데 100으로 날아가다가 이 자식을 뭐 10으로 던졌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이 연료를 갖다가 10으로 분사하게 되면 실제로 10으로 쏜 게 아니라 실제 운동량 보정 법칙은 바깥에 관측자가 보는 거니까 100 빼기 10을 해서 얘는 90의 속도다라고 할 거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자식의 운동량이 요거였고요. 이 자식의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고 이 자식의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 식을 갖다 풀어 제껴서 똑같은 애 날리고 똑같을만 날리고 이쪽에랑 이쪽에랑 두 개 있고 요거는 작은 질량에 델타 M 작은 질량에 작은 속도 변화니까 델타니까 작을 거니까 곱하기 쓰니까 날려버립니다. 그럼 두 개가 남아서 두 개의 항이 남아서 이 자식을 넘기면 M 델타 V가 델타 M U라는 값이고요. 그러면 양변을 T로 쪼개게 되면 M의 델타 T면 델타 V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 형태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F를 갖다가 이 로켓의 추진력을 갖다가 결정하는 게 뭘까? 그래 보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을 계산하는 거야. F는 MA를 때리려고 했더니 연료를 막 분사하면서 M 값이 변해. M 값이 변하면 적분 때려야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근데 적분 없이 대략적으로 이 로켓가 얼마의 추진력을 받는가를 보니까 이 로켓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식이 날아가는데 자기가 바라볼 때 이쪽 방향으로 자기가 바라볼 때 이 U라는 게 자기가 우주선에서 바라본 연료의 분사 속도거든. 이 분사 속도를 갖다가 뭐 10m/s로 이렇게 분사를 시켰어. 그리고 연료가 분사되는 양이 뭐 5kg/s 이런 식으로 1초에 5kg의 연료를 10m/s로 계속 분사하다 보면 쭉 빨라질 거잖아. 그럴 때 이 자식의 추진력이 얼마니 할 때 MA를 계산할 때 M 값이 변하니까 이 값으로 계산하지 말고 시간당 이 자식의 연료 분사율이니까 5에다가 여기다가 이 우주선에서 바라본 연료 분사의 속도 10을 해서 이 자식은 50N에 해당하는 추진력이다 라고 풉니다. 문제를. 오케이? 이거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이 자식의 속도를 거기 뭡니까? 얘 누가 얘? 24번의 이 그림이 이게 보면은 이제 로켓 방정식이에요. 로켓 방정식. 이게 하나의 로켓에서 스몰 m이라는 연료를 갖다가 뒷방향으로 집어 던져서 수레와 사람이 조금 빨라지는 상황이잖아. 처음에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가 99 더하기 V 프라임이 되는데 이 V 프라임이 이걸 갖다 이제 V 프라임이라고 본 거고요. V 더하기 델타 V를 빨라진 나중 속도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M의 이게 뭔가 M 더하기 99의 V를 99의 V 프라임에다가 그 다음 M의 V 빼기 V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기억나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놔야 된다는 거야. 이 자식의 분사 속도를 로켓의 경우에 V에서 V 더하기 델타 V로 되니까 요거에서 이렇게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한 다음에 2로 나눠 어떤 평균값을 써야 됩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로켓 방정식 같은 거는 관례상 처음 속도에서 이걸 뺀 값을 이 자식의 속도라고 놓는 거야. 이게 99번의 요 내용이 나중에 이제 로켓 방정식이라는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이게 소개를 해준 거야. 로켓 방정식입니다 이게. 그럼 연습 문제는 아무것도 안 푼 거네? 내가 근데 이걸 풀었으면 숙제라고 하지 않았을까?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럴 때 거짓말 못하네 해서 물어봐야 돼. 혜인아 내가 축제를 했지? 안 했어? 본인이 내가 숙제라고 했지? 이 독한 문을 봐라? 고문을 해야 돼 고문. 잡아다가 하지만 모르는. 야 니네는 시험 다 봤니? 입학고사? 네, 많이 봤어요. 안 보내도 있어? 오늘 가야 해요. 오늘 보내도 있어? 지구과학. 뭐예요? 그거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니 물리화학은 다 봤어? 네. 물리학은 누가 안 봤어? 오늘 가요. 너 안 봤어? 그래 안 봤으면 선생님이 수고하시고.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누가? 그 입학 테스트.
아니 임팩트 테스트는 본사에서 한꺼번에 낸 거야. 아다 모든 CX 모든 CMS의 입학생이 다 같은 시험지를 봐. 대치, 목동, 평촌, 뭐 분당, 상관없어. 그러면 그게 다 취합돼가지고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될 때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반배 정말 해주겠지. 반배 정말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이제 위치를 보면 아, 이번 애들은 뭐 시작하는 순간에 분당 애들이 좀 센지 평촌 애들이 좀 센지 이런 게 좀 보이겠지. 제일 잘하는 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일 거잖아. 같은 시험지를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시험지로 봅니다. 같은 시험지. 중간에 시험도 어떻게 뽑혀요? 아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반배치고사라는 걸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다 CMS 중간고사에서 이제 11월 달에 반영은 바뀔 거고 그때 보는 시험 같은 것들이 싹 다 같이 보니까 CMS 애들이 한 500명 되죠? 여기저기 한 번씩 되지 않나? 한 400명 되나? 그 정도의 사이즈 애들이 같은 시험지로 보는 거야. 같은 시험지로 봐서 입학고사를 뭐 작년보다는 좀 작년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조금 인간적으로 바꾼 것 같긴 해요. 엄청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변별이 될 만큼 나이도 바뀌어서 오늘 다음 주가 맞춥니까? 드디어 채점 다 됐어요. 채점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시작했다 이제 오늘 시작했게 돼 도시에서. 재밌겠다. 근데 시험 보고 다음 날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 저 시험 보고 다음 날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를 해? 누가 전화를 해? 뭐라 해? 다른 거겠지. 나는 수학인가 보지. 근데 수학은 더 늦게 만들어. 물리 뭐라 CPL 얘기 아니야? 어이 뭐 너 성적? 반배치고사에 대한 전화가 왔다고? 그럼 전화가 왔어요. 아 그냥 전화겠지. 아니, 근데- 그게 요새 커리큘럼 바뀌니까 주말 과학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아. 그런가? 저도 선생님이 전화가 전화 왔는데 주말 선생님이 전화지. 그러면 뭐 그런 얘기지 뭐 고생했다 앞으로 잘해라 뭐 이런 얘기지. 맞아.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전화하시는 거 같으니까 난 안 해. 뭐 맨날 볼 건데 고생했고 뭐 9월달에 또 보고 커리큘럼 바뀐 애들은 모르겠는데 이 TPL반이랑 뭐 유튜반 애들은 어차피 9월달에 계속 볼 건데 성적도 매번 날아가는 거. 모의고사 때문에 전화했을 수도 있다. 상담실에. 모의고사를 안 보는 분이 많아. 그러면 영재형은 발명 어떻게 되는지. 영재반? 일단 월수금의 세개 화목일에 2개 뭐 이런 식? 무슨 말이야? 수학이 화목일이 상위반이야. 그럼 이제 수학으로 이제 요일이 배정되고 나면 이쪽에 이제 과학으로 이쪽에 배정되겠지. 수학이 화목일이고 과학이 그러니까 수학 SG, 과학 SG가 이제 탑반인 애들이니까 그러면은 수학 최고반, 과학 최하반일 수는 없는 거네. 오히려 안 맞아. 수학이 최고반이 나오면 과학은 월수금 중에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월수금에 있는 거랑 월요일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화목일에 있는 거랑 얘가 일반인 건 제일 잘하는 애는 맞거든? 네. 근데 얘가 두 번째 반인 건 맞긴 한데 네. 여기 있는 세 번째 반이랑 여기 있는 애랑 보면 누가 더 잘할까? 참 애매해. 이거 애매하지? 이거 수학 못해서 이쪽 배정 받았지만 과학 잘할 수 있거든. 이런 애가 가끔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위험한 애들이야. 이러면 안 돼. 과학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입시할 때는. 그래요. 입시는 수학이야. 그래요. 수학 잘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과학 잘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입학고사가 너무 쉬워. 과학은. 얘가 제일 꼴등이고 얘가 제일 1등인 거는 맞는데 얘가 거의 2등도 거의 맞긴 하거든. 근데 얘랑은 어떤 비슷해. 근데 나중에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조금씩 세져. 수학 잘하는 애들이니까 얘보다 수학을 잘하는 애잖아. 수학 잘하는 애들이 과학 점수 조금씩 올라가. 그러면 높은 반을 기준으로 유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수학으로 월수금 배정받고 이번에 이 여기랑 과학으로 치면 이제 첫 반이랑 두 번째 반에서는 용재교 탈락한 애가
캠프를 못 가는 애가 몇 명 있나? 2명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SG가 14? SG 원반이 한 10, 걔도 한 13? 이번 애가 지금 선배들이 탑반이랑 발표 관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SG랑 첫 번째까지 있으면 영재학교는 가야지. 여기서 그 반에 들었으면 두 번째 반까지는 그래도 이번에가 그랬다. 이번에 캠프 목판 애가 한과영 하나랑 엄청 작은 경기 하나. 경기 한 명 떨어진 애가 두 번째 판이었고 한과영 떨어진 애가 두 번째 판이었고 탑반은 떨어진 애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1차로 떨어진 사람, 1차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1차? 네. 어디? 아 그럼 3학년 때 서류 떨어진 애들이 다 털면 한 몇 명이나 될까? 한 대여섯 명 돼. 대여섯 명. 한 애들이 한 5, 60명 있으니까 좀 무섭다. 한 수학반 기준으로 50명이 더 되면 60, 70명 되겠구나. 70명 중에 한 5명? 이 정도 떨어져. 5%에서 10% 사이? 선생님들 어떻게 어떤 선생님? 선생님들은 영재반에? 모르지. 나도 어디 갈지 몰라. 나도 제일 궁금해.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들은 수학 선생님들은 거의 고정이라 상관이 없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거의 정해져 있겠지만 과학 선생님들은 쌤이 분당에 근무할지 뭐 평촌을 갈지 어디 갈지는 나도 아직 몰라. 와 그러면 수학은 수학은 정해져 있잖아. 뭐. 송문쌤은 거의 안 들어오지 않나? 긴장도 있어. 송문쌤은 영지로 KO반을 더 많이 하잖아. 영재반으로 들어가긴 들어가겠지. 엔딩 쌤하고 김진규 쌤이랑 김정현 쌤. 김정민 쌤이랑 전형민 쌤이랑 임준호 쌤이랑 이런 사람들이 영재반 많이 들어가겠지. 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희 제자분들 어머나 현대 미술이나 그거 누구예요? 아? 저예요. 전지우. 딱 전지. 오씨. 아빠. 똑같이 생겼는데. 전주 뚜껑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봤냐? 네, 머리가 왜 빨간색이고 제가 한 대 맞고 피 흘리는 것 같은데? 너무 직사각형 너무 직각 그러면 숙제를 안 했으면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 중에 두 개면 터볼 거야. 뭘 터볼 거야? 29, 32. 이 두 개하고 또 나와. 29랑 32랑. 이 두 개하고 또. 요한이 진짜 안 오네. 얘는 봐야겠다. 물로 갔나 보네. 음적으로 되게 보통 채점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하루 이틀? 24일. 상담전은 무조건 24일 하는 계속 주말에도 이제 외국생 애들도 있으니까 아마 외국생이 있어야 반이 걔네까지 봐야 반을 쪼갤 수 있잖아.
걔네들이 어떤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경배전은 아마 주말쯤 될 겁니다. 주말쯤. 이번 주말이요? 에이 근데 그러면 빠른 것 같아. 밤에서는 뱅크가 나나요? 그리고 나서 개별 통보라 아마 다음 주. 근데 지우시면 안 되는. 아? 토요일 날 TPL반에서 요한이 못 뽑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치? 아 이거 뭐 여행을 길게 갔나 보다. 저도 알았어요. 네. 그런 나쁜 말을 하다니. 진짜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아니야. 과학을 잘하고 수학을 못하면 그건 너무 좋아. 그런 것보다 수학을 잘하는 게 낫다. 또 수학을 잘하면 과학을 못할 리가 없어. 만약 수학을 잘하는데 과학을 못한다. 그럼 그 애가 그냥 게으른 거야.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최소 중간 이상까지 과학은 올라오지. 선우가 과학 수학을 되게 못하지 않았나? 성우 사만인데요. 낮은 반 아니었어 걔가? 아니 김선우가? 김선우 제일 그 높은 반이야. MSA까지 제일 높은 반까지 가고 지금 KM 2차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이요. 쟤 되게 밑에서부터 저는 이임산. 선우 저랑 같이 시작했는데 뭐 M2 뭐 이런 거 아니야 걔? 아 처음에 M2를 1월에 반매동만 보고 M2A로 들어가서 그게 두 번째 반이었으니까 그럼 M2였다가 MA였다가 MS였다가 KO 잘 봐서 2차 반을 간 거야? 반이 계속 올라간 거잖아 그지? 점점 올라가는 거. 그럼 그래 그 과학을 잘하는데 수학이 그렇게 있는 애들이 정상이지. 수원님 네. 양면동원에 네. 29번에는 얘가 0.2kg이고 얘가 4고요. 이쪽에가 0.3kg이고 이쪽으로 2니까 반발 개수가 0.5라고 하니까요. 요놈의 나중 속도를 해보면 원래 G에서 빠지는데 불의 질량 합에다가 1 더하기 반발 개수니까 1.5에다가 유자식에다가 요거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시계 넣으면 이런 식일 거고요. 이거 곱하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7.2.4. 자, 마이너스 1.4가 나왔잖아. 얘는 뭐 구할 필요 없죠. 시계다 붙여둘 필요가 없겠지. 얘 플러스 1.6이겠지. 얘가 지금 다가가는 속도가 충돌되는 속도가 지금 6이잖아. 6. 멀어지는 속도가 3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3. 그래야 반발 개수가 0.5라는 거지. 가까워지는 부분에 멀어지는 거니까. 얘가 1.4로 가면 얘는 1.6으로 가야 이게 멀어지는 게 3이 되는 상황이죠. 시계 넣어봐서 확인해 봐도 됩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이쪽 애가 0.5kg의 애가 이쪽 방향으로 V로 가다가 이쪽에 1kg에 1.5m/s로 가다가 이렇게 그놈이 확 서져서 이쪽 방향으로 간답니다. 트라이 합시다. 그러면 이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니까 뭐 X방향과 Y방향을 따로따로 운동량 보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Y 운동량은 알고 있으니까 유자식의 운동량이 뭐 플러스 방향으로 1 곱하기 요거니까요 1.5만큼이 있고요. 유자식은 Y 성분이 없고요. 둘이 충돌한 다음에 붙어버렸으니까 질량이 1.5가 됐으니까 이 Y 성분의
값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얘가 1이네요. 얘가 이쪽 방향의 성분이 1이 되어야 되는데 요 각이 60도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루트 3이 될 거고 요 값은 2가 되어야겠네, 그치? 아, 그래서 이미 턱파체크가 답일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요 값은 얼마였겠니? 라는 거잖아. 이것도 이제 x방향 운동량 고정을 때리면 요 자식의 운동량은 x가 없었고요. 요 자식은 0.5이네가 어떤 v라는 값으로 가다가 둘이 합쳐져서 1.5가 돼서 뭐가 된 거야? 1.5가 돼서 x가 이거잖아. 마이너스의 루트 3 속도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죠.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요 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이쪽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요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오케이? 예. 나머지 것들은 숙제 숙제야 숙제. 어디가? 여기서 누군가를 이름을 외치고 있어. 왜 보는 거야? 이제 뭔가 알겠어. 야, 일본에 갈 때는 500원짜리 가져왔어? 네? 500원짜리 자판기로 자판기 일본 애들이 좀 얇게 만들어서 구멍 2개가 뚫어야 될걸? 500원짜리보다 500엔짜리가 조금 가벼워. 우리나라 500원짜리가 테이프 붙여 넣으면 아니 그 테이프가 아니라 구멍 뚫어야 돼. 우리 있던데? 우리나라 500원짜리랑 500원짜리가 크기는 똑같은데 우리나라 게 조금 더 이렇게 두껍고 얘네가 좀 얄쌍해. 이가 더 무거울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구멍이나 두 개나 뚫으면은 똑같아진대. 이렇게 왜 거기 2번 뚫으면 이만한 구멍 2개 뚫으면 두 개가 이제 질량이 똑같아져서 500원이 500엔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지 일본에서. 옛날에는 이제 똑같을 때는 그냥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공항에 있는 그 자판기에는 우리나라 500원짜리 집어넣으면 지금 한 900원쯤 하는데 엔화가 옛날 1000원쯤 정도 하니까 10배 정도 된단 말이야. 10배. 그치? 500원 집어넣어서 100엔짜리 물건 사면 400엔이 거실로 나오니까 500원 집어넣고 물건과 4,000원을 받는 거지. 기쁘지 않니? 근데 그런 피해가 너무 크니까 얘네들이 500엔짜리를 좀 질량을 작게 해서 얘가 이제 인식이 안 되게 했더니 여기다 구멍을 뚫어대는데 이건 범죄지. 500원은 이렇게 넣을 때 약간 착각했어 뭐 이 연기할 수 있잖아. 500원인 줄 알았는데 500엔이네. 똑같이 생겼어. 500 이렇게 써 있거든. 똑같이. 뒷면 보면 비슷해. 우리나라 약간 500 모자가 둥글둥글하게 있고 걔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고딕처럼 생겼고. 근데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뒷면이 앞면은 다 우리나라 학이니까 그럼 다르잖아. 그래도 우길 수는 있는데 구멍 뚫으면 이건 범죄잖아. 그 진짜. 이거가 그냥 풀었다가 빼서네. 이거 어떤 왜 돈도 원래 이렇게 훼손하면 다 이게 저거라 말져라. 감옥 가는 감옥 가야지. 감옥. 경찰서 얘네는 회수권 이런 거 잘라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지. 돌리는 쉬우니까 문제 나쁠까? 돌리는 어려울 때
별로고 그러니까 세상에 말을 것 같아요. 돌림 힘은 모멘트의 8, 토크값이죠. 모멘트의 8과 이건데 RF의 플러스면 이제 RF 사인 세타죠. 어떤 애한테 여기다가 못을 박아놓고 여기에다가 힘을 갖다가 뭐 이딴 식으로 줬다. 그럼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야. 왜 돌아가냐면 이렇게 힘을 가한 곳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R 벡터야. 이 회전축에서부터 여기에서 힘이 작용했대 라고 말려주는 이 벡터야.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작용을 하면 R 벡터와 F 벡터 이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이 벡터가 이제 F의 코사인 값인데 얘는 돌리는 성분이 아닌 거고 여기로 힘을 가해봐야 돌아가지 않고요. 이쪽에 있는 이 F의 사인 값에 해당하는 요마랑 요마 두 개를 곱하면 이 식의 반대방향 돌아가게 힘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회전축이 있고 힘이 작용했을 때 힘을 갖다가 쭉 밀다 보면 물자식의 수직이 되는 곳에 이렇게 만날 건데 수직이 되는 곳에 갖다 붙이면 여기에 힘이 이렇게 F가 작용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랑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일 거잖아. 요 벡터가 지금 R 벡터니까 여기가 세타라면 요 벡터의 크기는 R 사인 벡터겠죠.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요 값을 곱하면 그것도 R 사인 세타 F니까 R F 사인 세타를 한 거나 요거 세 개를 곱한 거나 어차피 같은 값이야. 그래서 벡터를 쭉 밀어서 갖다 붙여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 풀 때 이제 편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수가 많으니까 벡터를 쭉 이동시켜서 수직이 되는 곳에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돌아가게 만드는 물리량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야. 토크라고 하죠. 토크. 지금 저희는 토크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와, 그렇지. 어떻게 받아주지? 와, 이게 젊은 애들이 아재 개그 할 때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아재 내가 아재인데 왜 너의 개그를 들으면 왜 그런 느낌이지? 너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왜 더워지는 거야? 갑자기? 왜 꺼지니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재현이가 꺼졌네. 보시고 있어요. 사실 내가 껐어. 아 왜? 이 지출 따고 계속 꺼요. 내가 30도까지 올려요. 야이 악마야. 아, 그거 오늘 받아야지. 갑자기 훅 떠지네. 이 창가여갖고 훨씬 더 올려. 이게 이제 모멘트의 8이라고 하고 이제 힘, 이게 토크값. 이라해서 거기 보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91페이지 하단에만 짝힘, 짝힘 3.5dp가 뭐야? dp가 뭐냐? 우리나라가 하면 뭐냐? 점이야 점? 뭐야? 그 뭐지? 그범 N가 보다 O에 감옥. 이게 3.5dp라고 되어 있는데 1.5A를 쓰다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짝힘이라는 거는 어떤 힘을 핸들 같은 거에 보면은 핸들에 만약 시계 반대로 돌리고 싶다. 여기다가 힘을 가하고 여기다가 힘을 가하면 이제 두 힘의 관계가 이 짝힘의 관계입니다. 같은 R이고 이쪽으로 뭐 F1 여기 뭐 F2를 갖다가 뭐 슬쩍 가해도 같은 방향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잖아. 같은 토크를 만드는 힘인데 여기서 이 토크 값이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가 둘 다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요거에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풀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방향을 돌리게 해주는 효과를 내는 이런 힘들을 짝힘이라고 하고요. 지렛대가 뭐였지? 92페이지의 지렛대가 이제 토크의 돌림 힘에 가장 잘 적용된 예가 될 건데, 저 지렛대는 거기를 보면 뒤쪽에, 앞쪽에 있는 지렛대는 됐고요. 뒤쪽에 지렛대를 보면요, 1종지대, 2종지대, 3종지대가 있죠. 지렛대는 3개의 어떤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내가 여기다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그 힘이 작용되는 곳이 있고요. 내가 힘을 가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돌아가게 되면 그 힘의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뭡니까? 그 받침점? 받침점? 저기 글씨가 어떻게 하냐? 치아인가? 작용점? 받침점 맞 받침점 아니야? 맞아요. 받, 힘이라는 이 세 개의 포인트가 필요하잖아. 아, 그럼 여기도 내가 가는 힘이 있고, 이 자식의 무게가 있고, 무게가 이제 들어 올려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받침점이고, 요 값을 A라고 하고, 요 값을 B라고 하면 내가 가는 힘의 크기가 B분의 AMG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돌리는 시계 방향의 토크, 요거랑 요걸 곱한 값이나, 요거랑 요거 곱한 값이나 똑같은 거니까, 넘기게 되면 이런 값인 거고요. 이걸 우리 단어로 하게 되면 B라는 값이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에다가 무게를 곱한 값이 내가 가야 되는 힘값이야. 이만큼의 값은 지렛대 모양에 상관이 없이 받침분의 받장만큼의 힘이 가해지는 건데 전마다 위치에 따라 일종질에는 유자식 작받침의 순서,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 순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일종질이야. 대표적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받침점의 위치에 따라서 힘의 이득도 생길 수 있고 손해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종질의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니? 이종질의 때는 이렇게 누가 봐도 병이죠. 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병따개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힘이 작용되는 작용점, 내가 힘을 가하는 곳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뚜껑을 꺾어가지고 허리를 갖다 꺾어버리는 게 병을 따는 거지. 중간에 허리를 풀어버리잖아. 병따개로. 그러면 얘는 순서가 받, 작, 힘의 순서인데 작용하는 힘은 항상 받힘분의 받작이라고 했으니까 받, 힘분의 받, 작을 때리면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내가 가한 힘이 항상 힘의 이득이 생기는 거지, 그치? 작은 힘을 가해도 된다는 얘기야. 대신 뚜껑을 갖다가 이만큼을 꺾으려면 내가 이만큼을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동거리는 손해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힘의 이득이 생기는 지렛대가 2종 지렛대고요. 3종 지렛대는 뭐죠 이거? 여기가 받침점이죠. 받침점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힘점이고 그 힘이 작용되는 곳이 여기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고기가 저기에 물고기가 있으면 쭉 잡아당기면 물고기가 이제 휙 하고 나올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당기면 그 힘이 작용되는 힘을 보면은 받 힘분의 받 작이니까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럼 얘는 순서가 받, 힘, 작이어서 항상 힘에 손해가 생기고 이동거리에 이득이 생기는 지렛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거리에 압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라서 3종 지렛대가 대표적인 게 얘처럼 뭐 낚싯대라든가 핀셋이라든가 우리 몸의 관절도 3종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 알통이 있습니다. 주먹이 있고 알통이 있으면 근육이 이제 이 뼈다구가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이제 여기다가 있잖아. 여기에서 요만큼을 당겨주면 요만큼만 움직이면 손이 끝에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여기를 이렇게 당겼을 때 니네 뭡니까? 포크레인 같은 거 보면은 포크레인에 이렇게 굴삭기 이렇게 있고 이런 데 보면은 막 여기를 갖다가 막 그 뭐야 유압 장치로 여기서 막 슉슉 하고 당기면 얘가 이렇게 접혔다가 폈다 하지. 이렇게 하면 힘에 손해가 생겼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다는 것보다 이거는 힘에 여기 힘을 조금만 가야 될 거잖아. 여기까지 바가지를 갖다 이만큼 옮기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생기면 조그마한 힘을 가해도 근육이 움직이겠지.
대신 이만큼을 움직일 때 움직이니까 사람이 민첩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야. 여기에서 힘의 손해가 생기더라도 내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싶어. 빨리빨리 움직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만약에 근육이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움직임이 천천히 되니까 움직임이 천천히 돼서 삼종질의 사람의 관절이 3종이니까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종질에 걸리는 이 부하가 커질 거잖아. 근육에 걸리는 힘이 커질 거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냐? 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커진다고 해도 근육을 갖다 똑같은 비례하게 되면 여기 달려있는 근육이 이 밑에 있는 이 팔에 있는 이 근육들이 3차원이니까 이 늘어나는 질량이 무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의 몸뚱아리가 커지면 사람은 느려지게 돼 있고 작아지면 민첩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있다. 축구 선수가 뭐 160, 165 하는 뭐 메시 같은 애들도 있고 메시는 빠르다고 하면 좀 그런데 메시 지난번에 보니까 뭐 한 경기에서 뭐 한 10분 뛰고 5분 뛰고 나머지는 뭐 산책하더만. 그래서 작은 애들이 빠르잖아. 대신 커다란 애들은 좀 느리잖아. 그래도 대충 맞추면은 비슷하잖아, 그렇지? 장단이 있는 거죠. 근데 큰데도 불구하고 애가 빠르면 이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야. 우사인 볼트 같은 점 사고 나는 거야. 큰데도 빠르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누구였지? 보니까 우사인 볼트랑 마지막에 뛰는데 우사인 볼트는 190 몇인데 옆에 붙은 애가 170밖에 안 되더만. 와, 근데 다리가 안 보여. 다리가 안 보여. 둘 거의 비슷해. 농담이 아니라 정말 다리가 안 보이던데 걔네들은 100m 뛰는 다리가 안 보이는데 다리가 사람의 저 관절이 삼종질이어서 이 힘의 손해가 생겼지만 대신 민첩한 행동이 가능하다. 민첩한 행동이 가능하다. 너무 약간 다른데요. 지혜 진짜. 조연쌤한테 네가 물어보고 있대요. 조연쌤. 지혜 진짜. 야, 궁금하다 거니. 너 모의고사 신청했더만 일요일날 TPL. 이번 주일에 이번 주 일요일날. 또 보죠. 아니 그게 있나? 기존 애들한테 기존 애들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네. 저 카메라가 진짜 집에 없어. 진짜 카메라가 집에 없는데 카메라가 집에 없어요. 노트북 카메라가 없어요. 노트북 카메라 근데 두 개일걸? 카메라가 두 개.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말고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시험 환경을 두 군데를 비춰야 될걸? 그래요? 중간에 그 사전 영상 같은 그 사전 그 검사받는 그게 있어. 뒤에 하나 하고 앞에 하나. 옆에도 하나. 그래 중간 뒤랑 앞이니까 구석에 이제 영재교단의 형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인에 이렇게 수화를 보내주면 시험지를 프린트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화면 보고 하는 거. 화면 보고 하는 거라 이 집 문제 푸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근데 그 사람 집중이 안 돼. 그거 안 해요. 신분증 검사랑 백지 검사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품인데 이 온라인을 그만할 때가 됐는데 오프라인 해야지 왜 아직도 온라인 하는 거야? 온라인 시험이 얘 말고 또 있나? 4월은 가지. 정보 얘기하는 온라인 정보는 정보니까 그렇다 쳐. 정보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정보. 오프라인을 했었는데 2020년 이후로 계속 온라인이. 비주류. 코로나 이후로 계속 온라인. 그래도 정보니까. 정보는 코딩을 하나 직접? 네. 그러니까 어차피 들고 가는 거나 집에 있는 환경에서 하는 거나. 근데 그거 그냥 챗GPT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챗GPT 시키면 안 돼. 화면도 녹화. 화면 녹화하는 게 돼 있어요. 핸드폰을 그 누가 안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했다는. 아니 그냥 그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강제로 녹화시켜. 좋네.
컴퓨터랑 두 개 있으면 아, 요새 AI 너무 무서워 이제. 아 그리고 줌으로 화면 보여줘도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 나중에는 어떤 야, 이 사람이 차도 온라인 있을까요? 봐봐. 2,500원 차가고 싶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AI가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돼버리면 골치가 아픈데 기본적으로 지금 AI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임 같은 거는 지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 게임 프로그래밍화가 돼 있으면 이럴 때는 얘를 하고 이럴 때는 얘를 해서 바둑 같은 거를 사람이 이기가 힘들잖아. 이번에 신진서가 이긴 것도 우리나라 신진서라고 있잖아. 바둑 1등 대단하지 않냐? 바둑 1등 신진서고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중중중중중중 일본 중중중중 한데 이 한 놈 때문에 미쳐버려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거야. 얘만 없으면 완전 여기 딱 중국이랑 거의 다 중국이거든. 일본에 하나가 있나? 그렇고 근데 이 1등이 신진서인데 얘가 지금 3년째인가 그래. 근데 얘가 이번에 AI랑 벌써 이겼거든. 바둑을. 근데 AI를 이제 이세돌이 옛날에 한 판 이겼었잖아.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 AI가 많이 발전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9점인가를 깔아줬단 말이야. 9점을 깔아도 근데 못 이긴다라고 했었거든. 9점 깔고 이겼어. 한 판 이겼어. 근데 이제 걔네들 보면 이제 지네들이 판단해서 막 결정하는 거잖아. 게임 같은 경우도 사람이랑 싸우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막 해서 시간이 막 지나서 지들이 막 판단해서 결정하고 막 이러면 뭐가 있겠지 뭐. 이렇게 뭐가 있겠 이번처럼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지들이 판단해서 갑자기 뭐 신호등 갖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해서 신호등을 조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지들이 막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이제 막 하면 아 나쁜 놈이 있으면 처리해라 뭐 이런 명령이 있는데 얘네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나쁜 놈이 이 놈이야 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그렇지 사람의 이 관공서나 어딘가를 공격하기 시작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겠지. 어떻게 이기니 이걸 사람의 능력으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거 이게 힘들잖아. 바로 땅 끌고 와가지고 그렇지 않냐. 얘가 막 했더니 이런 자본주의는 사람에게 좋지 않아. 그래서 모든 은행에 있는 데이터들을 리셋시켜버리면 골치 아플 거 아니냐. 뭔가 지들이 판단하는 게 점점 커질 거라 그게 골치가 아파.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축바퀴 일의 원리 뭐 뒤에 거는 뭐 내용 조금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일단 같이 풀면서 마지막 시간 1시간 남았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래도 너희들이 운동량은 싹 다 풀어와야 돼. 몇 개 안 남은 거 운동량 싹 다 풀어와야 진도가 정리가 될 거니까 운동량은 싹 다 풀어오십시오. 네. 볼링은 다음 시간에 풀만치 같이 풉시다.